지음 김지혜입니다. 아이들이 때로는 좀 깜짝 놀라는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행동을 하던 아이가 아니었는데, 아니 갑자기 오늘 왜 이러지?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행동을 할 때 사실 그 행동에 눈이 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을 왜 했는가 하는 그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한때 마음 읽기라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어요. 너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읽어주는 거죠. 이거 마음 읽어줄 때 근데 자칫 이런 실수를 할 수 있게 됐었어요. 뭐냐면 아이는 지금 굉장히 아쉬워요. 아쉬운 거죠. 그런데 엄마가 그 아이의 행동을 보고 눈물이 막 나고 이러니까 우리 지음이 슬프구나. 슬프구나. 아니, 슬프지 않아요. 슬픈 감정과 아쉬운 감정은 달라요. 그런데 지금 슬프지 않은데 슬프구나 라고 마음 읽기를 하신 거예요. 잘못 짚으신 거죠. 잘못 읽으신 거죠. 그래서 제가 마음 읽기를 하기 전에 좀 평소에 습관적으로 아이의 마음을 좀 들여다보시게 이렇게 마음을 좀 보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마음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참 이게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또 엄마가 좀 장착이 되어 있어야지 진짜 마음을 읽어줘야 할 때 딱 아쉽구나 이렇게 읽어줄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하기란 쉽지가 않은 거죠. 제가 이제 기억나는 게 어느 날 제가 신생아 때 저희 아이 둘을 앞뒤로 업고 막 재우고 막 보채고 하는 아이를 보고 있는데 제 남편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나 오늘 조금 늦을 것 같아. 이렇게 전화가 오니까 제가 또 늦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또 늦어? 일찍 좀 와. 이게 제 마음이 아닌 건 아니었지만 제 진심된 마음은 뭐냐면 난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랑 같이 아이를 기르고 싶어 지금. 이게 나의 솔직한 마음이었는데 내 마음이 막 각박하고 몸이 힘드니까 잘 안 나오면 그 말이 안 나오고 또 늦어. 이렇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의 나의 마음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건 성인도 힘들어요. 근데 하물며 아이들이 그 마음을 솔직하게 말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4가지 정도 에피소드와 함께 왜 이렇게 됐을까를 보고 그 같은 에피소드지만 다른 마음일 수도 있어요. 좀 마음을 보자라는 포인트입니다. 한 4세 정도 된 아이가 마트에서 엄마 앉아가지고 카트에 앉아있고 엄마는 막 이렇게 장을 보고 계세요. 한 30분 정도 장을 봤는데 아이가 엄마 나 이거 사줘 그러면서 무슨 이렇게 설탕이 잔뜩 묻은 사탕을 딱 사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그거 먹지 말고 안 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또 막 일어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위험해 앉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갑자기 원래 잘 그러던 아이는 아닌데 막 울고 불고 떼쓰고 막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엄마는 왜 이러지 갑자기? 이러던 아이가 아닌데 뭐 비타민도 줘보고 막 해요. 지나가시는 분들이 막 아유 엄마 힘들겠네 하는 눈빛과 그냥 웬만하면 하나 사주지 하시는 눈빛과 저럴 때마다 사주면 저거 버릇되는데 하는 눈빛, 그런 눈빛이 아무 도움이 되지는 않지만 그렇게 그런 눈빛을 받으시면서 엄마는 이제 좀 힘드셨죠. 한 5살쯤 된 아기는 원래는 치과에서 진료를 그래도 비교적 잘 받은 아이였어요. 근데 그날 이렇게 치과 의자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못할 것 같아! 막 우는 거예요. 엄마는 갑자기 왜 그래? 원래 잘했었잖아. 빨리 누워.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 있어. 봐봐 띵동. 자 저기 지음이 이름 떴네. 들어가자. 빨리 누워. 이렇게 이제 아이의 진료를 보는 거죠. 안 그랬었는데 막 울고 불고 6살 된 친구가 밥을 먹고 항상 유치원에 잘 가던 아이였는데 밥을 먹을 때 엄마 나 오늘 유치원 가기 싫어. 엄마 오늘만 안 가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7살 된 친구는 조금 이제 이런 행동보다는 좀 다르게 7살 된 친구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음 주 월요일에 에버랜드에 가기로 했어요. 엄마 다음 주 월요일 알지? 그래 우리 에버랜드지. 엄마 다음 주 월요일 알지? 엄마 기억하고 있어 에버랜드. 조금 있다가
엄마 다음 주 월요일 에버랜드 갈 거야. 너 한 번만 더 말하면 엄마 안 간다. 그만 말해. 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저녁에 엄마 다음 주 월요일에 야 그만 좀 말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상황들의 마음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런 질문 하시면서 선생님 그래도 사탕 사주면 안 되죠. 선생님 그래도 아이 꼭 자꾸 진료해야 되죠. 선생님 그래도 유치원 차에 밀어 넣어야 되죠. 선생님 계속 물어보는 거는 안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같은 질문을 계속 하니까. 이렇게 결과론적인 행동을 질문하시면 정말 난감해요. 왜냐면 이거에 대한 행동 지침은 사실 그 상황 말고 그 대서사가 있거든요. 막 동영상으로다가 이틀 전부터 일주일 전부터 아니 그 어린 시절부터 이 아이가 어떻게 엄마하고 관계를 맺어왔는지에 대한 그런 대서사를 보고 제가 이렇게 답을 드려야 되는데 요것만 딱 하고 답을 달라고 하시면 네 저는 좀 난감합니다. 그 4살 그 아이는 30분째 엄마가 장을 보고 있고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아이의 마음은 엄마는 왜 나를 안 쳐다보지? 나는 엄마하고 쳐다보고 싶은데 엄마가 나 좀 쳐다보고 이렇게 방긋 웃어줬으면 좋겠는데 엄마 나 좀 쳐다봐 주세요 라고 말해야 되는데 사탕을 사주세요 라고 말을 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안 돼 라는 게 사탕이 안 되라고 알아들은 게 아니라 아이는 날 안 쳐다볼 건가 엄마가? 나랑 눈 마주치는 게 안 되는 건가? 막 일어나요. 위험에 앉아. 위험에 앉아는 그냥 앉으라고 한 행동에 대한 말이었는데 아이는 마음을 거절받은 걸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렇게. 지금 눈 못 마주쳐. 안 마주쳐 줄 거야. 너 안 쳐다볼 거야. 이렇게 받아들여지니까 울음이 더 커지죠. 5살 그 친구는 원래 치과에서 진료를 잘 받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날 치과를 들어가는데 어떤 누나가 이렇게 나왔어. 그 누나가 너무 아팠어. 치료받은 데를 막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도 갑자기 공포가 생기는 거예요. 무서워졌어 갑자기. 어떡하지? 네, 엄마는 우리 아이가 그 누나를 본지 모르니까 앉아 우리 차례야. 야 남들 기다리잖아 빨리 누워. 요 액션에만 이제 관심을 갖게 되신 거죠. 네, 6살 그 아이도 맞아요. 가끔 출근하기 싫은 날이 있죠. 출근하기 싫은 날이 있는데 툭 하면 버릇돼. 안 돼. 빨리 차에 타야 돼. 네, 유치원 선생님은 우리 누구 지음이 빨리 타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했지만 배차 시간 때문에 빨리 타줘야 되는데 그리고 그 표정과 그 마음을 읽은 엄마는 더 냉목하게 아니야 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죠. 6살 정도 됐을 때 가끔 하루 정도 쉬고 싶은 날이 있긴 있어요. 저도 학교 가기 싫은 날 있고 출근하기 힘든 날 있죠. 근데 왜 그런지 한번 쳐다봐 줄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친구가 할머니네 간다 그래서 오늘 안 나온다 그랬어. 그럼 다른 친구랑 놀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 말싸움을 하게 되거든요. 포인트는 그게 아닌데 포인트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출근하고 싶지 않은 날이에요. 그렇게 가고 싶을 때만 가는 거 아니야. 이 세상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 6살인데 그냥 26살인 것처럼 막 꾸중을 하시는 경우도 있죠. 7살 친구는 왜 그랬을까요? 다음 주 월요일 알지 엄마? 에버랜드. 왜 자꾸 월요일 얘기했을까요? 이 친구는 이 머릿속으로 이 뒤에는 에버랜드에 가서 회오리 감자도 먹고 싶어요. 엄마 에버랜드에서 후룸라이드 타고 싶어요. 내 키가 118이어가지고 지난번에 못 탔는데 지금 재면 120 돼가지고 그거 탈 수 있을까요? 엄마 나 반짝반짝거리는 밤에 된 때까지 입고 싶어요. 미세먼지가 막 최악이어도 방독면이라도 쓰고 간다고 얘기해주세요 엄마. 이런 에버랜드에 대한 스토리를 가지고 대화가 막 하고 싶었는데 이 말에 해시태그가 월요일 이렇게 나간 거예요.
네, 무슨 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에버랜드 가서 우리 헤어필 각자도 먹자. 우리 월요일에 에버랜드 가서 키 한번 재보자. 120대면 그거 탈 수 있을 텐데. 엄마가 무슨 초능력자인가요? 마음을 어떻게 하나요? 그러거든요. 저는 어머님들에게 초능력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동보다는 먼저 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습관, 그런 능력을 좀 먼저 장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아이가 일어나면 앉아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네, 그 대서사이면에 아이의 마음이 무엇일까 하는 거죠. 그렇게 울 때마다 사주면 버릇되고 그렇게 잡아주면은 나쁜 버릇들이 이어지고 툭하면 안 간다 그러고 똑바로 말하도록 연습시켜야 돼. 근데 이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마음을 들여다봐 주는 사람이 있다면 참 안정될 것 같아요. 또 늦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우 내가 같이 있으면 당신이 좀 힘이 덜 수 있을 텐데 라고 내 남편이 말해주면 제가 나 당신이 필요해 라고 나의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솔직하게 먼저 엄마가 많이 못 쳐다봐 줬구나. 아이고 그 누나가 아프다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지음이가 조금 무서울 수 있었겠네. 찰떡같이 알아듣고 이렇게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네 그게 쌓이고 하루 또 쌓이고 하루 또 쌓이고 하루 그러면서 나의 마음을 건강하고 솔직하고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될 것 같아요. 그 행동에만 너무 초점이 아니고 이 행동이 이제 버릇될까 봐 걱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서사 이면의 마음은 무엇인지에 먼저 초점을 맞춰줄 수 있는 우리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